용돈만 줬을 뿐인데 자녀 통장에 돈 넣었다가 증여세 500만 원 폭탄 맞은 할머니. 할머니, 이게 뭐예요? 2025년 1월 어느 날 저희 집 우편함에 국세청 봉투가 와 있더라고요. 뭐지? 나 세금 낼 거 없는데. 72세인 저는 국민연금만 받고 사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세금이라고는 재산세 몇만 원 내는 게 전부였고요.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증여세 고지서 납부액 510만 원. 에이, 이게 무슨 소리야?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현실. 국세청 고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피증여자 김손자 증여 재산가액 6,500만 원, 증여세 510만 원, 가산 302만 원, 총 납부액 612만 원. 저는 손주한테 용돈만 줬을 뿐인데요. 아파트를 준 것도 아니고 땅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통장에 돈 넣어준 게 전부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2024년 한 해에만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적발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적발 금액만 9천억 원이 넘었고요. 특히 2025년부터 AI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서 월 50만 원만 넣어도 국세청이 자동으로 감지한다는 거 아셨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반드시 계실 겁니다. 지금 손주, 자녀 통장에 용돈 넣어주시는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대로 증여세 폭탄 안 맞으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 김순자 가명 72세는 서울 노원구에서 남편하고 둘이 살고 있고요.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해서 손주 민수 가명 7세를 자주 봐줬습니다.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엄마, 민수 적금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저희는 돈이 빠듯해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우리 민수 통장 만들어서 넣어줄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은행에 가서 손주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넣어준 용돈.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저는 매달 50만 원씩 손주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할머니가 민수 커서 대학 갈 때 쓰라고 모아두는 거야. 제 국민연금이 월 55만 원 나오는데요. 거기서 5만 원만 쓰고 나머지 50만 원은 전부 손주한테 넣어줬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총 1,450만 원을 넣어줬고요. 거기다가 명절 때마다 세뱃돈, 용돈해서 5,050만 원을 더 넣어줬습니다. 총 6,500만 원이 손주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순수한 마음. 민수야, 할머니가 이거 모아둬서 나중에 대학 갈 때 쓰렴. 고마워요, 할머니. 손주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금이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2024년 12월 갑자기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자님 맞으십니까? 손자분명의 통장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네? 무슨 일인데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500만 원을 입금하셨는데 이게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증여요? 그냥 용돈 준 건데요. 금액이 미성년자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5년 AI 시스템의 위력. 국세청 직원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2025년부터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모든 계좌이체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요. 현실적인 추적 기준 2025년 기준 1. 월 50만 원 이상 정기 송금. AI가 자동으로 생활비 위장 증여 패턴 감지. 즉시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 2. 10년 누적 합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4명 합쳐서 5천만 원 성인 자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이 금액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 3. 건당 1,000만 원 이상 현금.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자동 보고. 국세청에 즉시 전달. 충격적인 계산. 그럼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한 증여세 계산. 1. 증여 재산가액 6,500만 원. 2. 미성년자 공제 2천만 원 10년 한도. 3. 과세표준 4,500만 원. 4.
세율 10% 적용 450만 원. 5. 신고세 공제 없음 무신고. 6. 증여세 450만 원. 7. 무신고 가산세 20% 90만 원. 8. 납부지연 가산세 72만 원 1년 기준. 9. 총 납부액 612만 원. 6. 612만 원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손주한테 용돈 주는데 세금이 나온다는 걸.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증여입니다. 현실적인 증여 판단 기준. 국세청이 증여로 보는 경우 1. 생활비가 아닌 저축. 소득 없는 피부양자 자녀, 손자에게 주는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쌓이면 증여. 주식, 적금으로 굴리면 증여.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쓰면 증여. 실제 판례 아동수당을 육아에 쓰지 않고 자녀 통장에 넣어서 적금 들면 증여세 과세 대상 국세청 2023. 2. 소득 있는 자녀에게 반복 송금. 자녀가 직장이 있어서 월급을 받는데 부모가 계속 돈을 보내면 증여. 3. 사회통념상 과도한 금액. 대학생 자녀한테 매달 300만 원 과도 증여. 대학생 자녀한테 매달 50만 원 생활비로 인정 가능. 실제 적발 사례. 사례 1 매달 80만 원 송금.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80만 원씩 10년간 송금. 10년 누적 9,600만 원 공제 후 9,600만 원 마이너스 5천만 원 4,600만 원 증여세, 약 600만 원 가산세 포함 800만 원. 사례 2 아동수당 적금. 할머니가 손주 3명의 통장에 아동수당 용돈에서 8년간 2,400만 원 저축. 공제 후 2,400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400만 원 증여세, 약 40만 원. 사례 3 전세자금 지원. 부모가 자녀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 현금 지원. 며칠에 나눠 입금했지만 AI가 감지. 공제 후 3억 마이너스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증여세 약 4천만 원 가산세 포함 5천만 원. 제 현실. 저는 국민연금 55만 원으로 사는데 600만 원을 어떻게 내요?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분납 신청하시면 최대 5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가 붙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민수 통장에 돈 넣어줬는데 증여세가 600만 원이 나왔단다. 뭐라고요? 증여세요? 아들도 놀라더라고요. 엄마, 우리도 몰랐어요. 그냥 적금 들어주시는 줄 알았지. 며느리와의 대화.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몰라서 그랬어요. 어떡하죠? 내가 적금 들어달라고 했잖아.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적금만 들어달라고 했지 이렇게 많이 넣어달라고 한 적 없어요. 혼자 남은 부담. 결국 아들 내외는 저희도 돈이 없어요라며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 손자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7살 아이가 어떻게 600만 원을 내요? 연대납세 의무 국세청은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연대납세 의무를 물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내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저는 남편하고 평생 모은 돈이 1,500만 원 있었고요. 그 중에서 6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자금인데 어쩔 수 없지. 내야지. 남편도 한숨만 쉬셨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 갔다가 우연히 사회복지사 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일단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응하셔야 해요. 전문가의 조언. 이 선생님이 세무사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고요. 할머니, 이미 고지서가 나왔으니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납 신청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안전한 용돈 주는 법 2025년 기준. 1. 10년 한도 지키기. 미성년 자녀 손자 10년간 2천만 원까지.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중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4명 합산. 2. 생활비는 부모 통장에서 직접 지출.
잘못된 방법 자녀 통장에 돈 넣고 자녀가 학원비 결제. 올바른 방법 부모가 직접 학원비 계좌이체. 3. 증여계약서 작성 공제 한도 내. 증여계약서. 증여자 김순자. 수증자 김손자. 증여금액 2천만 원 미성년자 10년 공제 한도 내. 증여일자 2025년 1월 15일. 4.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공제 내라도. 공제 한도 내라서 세금은 영원이지만 신고는 해야 나중에 문제 없습니다. 세무사 선생님 도움으로 5년 분납 신청을 했습니다. 총 612만 원을. 1년차 122만 원. 2년차 122만 원. 3년차 122만 원. 4년차 122만 원. 5년차 124만 원. 이자연 2.5%는 붙지만 한 번에 내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더라고요. 저도 손주 통장에 돈 넣어줬는데 세금 나올까봐 무서워요. 저는 벌써 고지서 받았어요. 2024년 통계 가족 간 증여세 적발 건수 전년 대비 38% 증가, 하루 평균 약 100건씩 적발. 올바른 방법 배움. 세무사 선생님이 알려준 안전한 방법. 1. 혼인 출산 공제 활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결혼하면 추가 1억 원 공제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자녀가 출산하면 추가 1억 원 공제 출생 후 2년 내. 본인 배우자 최대 3억 원 증여세 없이 가능. 2. 차용증 활용 2억 원 이하. 무이자로 2억 원까지 빌려줘도 오케이. 법정 이자율 4.6%. 2억 4.6% 920만 원. 연간 1,000만 원 미만 이자, 차익은 증여세 비과세. 조건. 차용증 공증 필수. 실제 상환 내역 있어야 함. 이자 없으면 이익의 증여로 과세 가능. 3. 창업 자금 특례. 자녀가 창업하면 5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5억 원 초과분도 10% 세율만 적용. 1년 후. 2026년 1월 저는 1차 분납금 122만 원을 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선의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손주와의 대화. 할머니 미안해요. 제 통장 때문에. 이제 8살이 된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할머니가 몰라서 그런 거야. 민수 잘못 아니야.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1. 자녀 손자 통장에 무분별하게 입금. AI가 실시간 감시합니다. 월 50만 원 반복 즉시 포착. 2. 몰랐다는 변명은 안 통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매일 0.02%. 3. 현금 출금해서 주면 안 걸린다. 거짓. 1,000만 원 이상 현금 출금 FIU 자동 보고. 소득 대비 자산 증가 AI 감지. 안전한 방법. 1. 10년 한도 꼭 지키기. 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합산. 2. 생활비는 직접 지출. 자녀 통장. 부모가 직접 학원비, 등록금 이체. 3. 증여계약서 홈택스 신고. 공제 내라도 신고 필수. 나중에 10년 합산 시 증거. 긴급 상황 시 연락처. 세금 상담. 국세상담센터 126. 홈택스 www. HOMETAX. 고. KR.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납세자연맹 02-785-2001. 복지지원.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마지막 당부. 여러분, 손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2025년부터 AI가 모든 계좌이체를 감시합니다. 월 50만 원만 반복해도 바로 걸립니다. 꼭 공제 한도를 지켜주세요. 미리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모르면 세무사, 복지관에 상담하세요. 저처럼 600만 원 내지 마세요.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